70쪽 유전자 발현의 조절 그랬는데 유전자 발현의 의미는 주로 단백질 합성까지를 의미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DNA로부터 RNA 만들고 어떻게 mRNA 만들고 그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 합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유전자 발현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사가 되지만 해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RNA는 단백질로 합성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누굴까? rRNA와 tRNA 또는 마이크로 RNA 이런 애들은 단백질로 해독돼 안 돼?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RNA, tRNA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유전자 발현이.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라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단백질 합성 과정까지. 그러면 이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라는 것은 단백질 합성까지가 아니라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까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까지 모두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핵세포에서 DNA 하나에 여러 유전자가 있다. 물론 이제 세포로 그냥 볼게요. 그럼 세포에 여러 염색체가 있고 각 염색체에도 여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유전자를 다 발현시킬 필요가 없다. 필요한 유전자만 발현시키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사할 때 그 복사본을 만들 때 전체 복사본이 없어도 된다. 내가 맡은 부분에 복사본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진핵세포에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세포의 구조나 기능이 다른 것은 유전자가 달라서가 아니죠. 유전자는 다 똑같습니다. 유전자는 다 똑같은데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죠.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와 또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이제 원핵생물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을 보겠습니다. 원핵생물에서는 5페론 수준으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5페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RNA 중합효소가 DNA 이상의 결합을 해야 되죠. 그 RNA 중합효소가 DNA 결합하는데 그 맨 처음 결합하는 DNA 부분을 프로모터라고 합니다. 프로모터. 그리고 그 프로모터에 유전자가 있죠. 프로모터 뒤에. 물론 이렇게 유전자로 했습니다만 실은 프로모터를 이제 어떤 수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프로모터나 또는 그 유전자 발현의 전사 뭐 이렇게 조절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유전자라고 하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프로모터 유전자를 따로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따로 얘기할게요. 진핵세포는 DNA가 길어서 프로모터 하나 유전자 하나 또 겁나 떨어져서 프로모터 하나 유전자 하나 또 한참 떨어져서 프로모터 하나 해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원핵세포는 DNA가 굉장히 짧아. 그래서 DNA가 굉장히 짧은데 프로모터 유전자 그러면 그러니까 각 유전자마다 프로모터를 하나씩 갖게 되면 그러니까 프로모터 하나 유전자 하나씩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면 DNA가 짧아서 거기다가 필요한 유전 정보를 다 담아둘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모터 하나의 여러 유전자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이제 프로모터 뒤에 작동자라는 부분이 있고 작동 유전자인데 그냥 작동자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구조 유전자 1, 구조 유전자 2, 구조 유전자 3이라고 편의상 쓸게요. 물론 이 구조 유전자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은 경우에는 7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한꺼번에 발현이 조절되죠. 물론 그 유전자가 만들어낸 산물은 관련된 물질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프로모터 앞에는 조절 유전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절 유전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조절 유전자는 프로모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절 유전자는 5페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모터부터 구조 유전자들까지가 5페론에 해당이 되죠. 자, 락 5페론을 예를 들게요. 이제 저당 5페론.
저땅이 락토스죠. 락토스. 그래서 라고페론, 저땅 오페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땅 오페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조절 유전자 역시 전사되어서 mRNA를 만들어냅니다. 그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 단백질을 억제물질이라고 하죠. 억제자 또는 억제물질. 그런데 오페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물론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런데 이 경우에 저땅 오페론의 경우에는 억제물질이 항상 저땅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물론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항상 활성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억제물질의 활성 상태라는 것은 억제물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억제물질의 기능이 뭐냐면 작동제에 가서 결합하는 겁니다. 억제물질이 작동제에 가서 결합하면 RNA 중화효소를 별표로 표시할게요. RNA 중화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합니다. RNA 중화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조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태를 오페론이 꺼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페론 오프. 그럼 이때는 저땅이 있을 때일까 없을 때일까? 지금 세균은 지금 이 저땅 분해, 이 구조 유전자들은 저땅 분해에 관련된